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대화를 시작하면 5분 안에 지치게 만드는 사람. 증거를 보여줘도,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도 그건 아니고로 시작하는 사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우길까?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기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대화를 시작하면 5분 안에 기운이 빠지는 사람. 증거를 보여줘도,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도 늘 같은 말로 시작하죠. 그건 아니고, 대화를 마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우길까? 말 섞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할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던져보려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잘못 상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기는 사람의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심리가 숨어 있어요. 그걸 이해하면 대화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는 시간, 더 나은 판단을 찾는 대화. 그래서 상대가 끝까지 우기면 비합리적이다, 고집 세다고 느끼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대화는 이런 목적을 갖지 않아요. 그들에게 대화는 의견을 나누는 장이 아니라 자신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은 지금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먼저 따지지 않아요. 대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나? 내가 밀리고 있나? 지금 내 자리가 위협받고 있나? 이 질문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순간 그 사람의 뇌는 더 이상 내용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의견을 말했을 때 상대가 듣는 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나를 먼저 감지하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 들면 내용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어 모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서 저러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우기는 행동의 핵심은 자신감이 아니라 체면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감각을 유지하며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화 중에 틀렸다는 암시가 보이고 무지해 보일 가능성이 생기고 판단이 부족해 보일 것 같아지면 그 순간 대화는 정보 교환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 방어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와요. 말꼬리를 잡고 표현 하나에 집착하고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행동. 이건 논쟁 기술이 아니에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한 자동 반응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손을 확 빼는 것처럼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죠.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네요.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틀리는 경험과 자존감이 분리돼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우기기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이 둘이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틀리다는 무능하다, 모른다는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연결이 머릿속에 형성돼 있으면 모르겠다는 말은 단순한 사실 진술이 아니라 자기 부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확신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를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반대로 모르겠다고 말하면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모르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항상 우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유독 강한데 친구들 앞에서는 조용한 사람, 가족 앞에서는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 사람이 어느 관계에서 자주 작아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자주 끊겼던 관계, 의견이 가볍게 무시되던 자리, 설명해도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 그런 관계에서는 다시 작아지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자기 입장을 고정하는 거예요. 즉, 우기는 행동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관계에서 학습된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특정 관계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는 항상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렸을 때 가족들 사이에서 말을 해도 항상 무시당했대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만큼은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팩트를 보여주면 되겠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하지만 이미 말했죠.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와 증거는 상대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작동합니다. 상대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팩트는 설득이 아니라 공격 신호로 해석돼요. 그래서 정면 반박은 가장 빨리 대화를 망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게 팩트인데 왜 안 믿어? 라고 하면 상대는 뭘 느낄까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네.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가 더 강해지고 더 강하게 우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단을 미루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보이게 만든 조건이 뭐였을까요? 이 질문은 맞고 틀림을 묻지 않아요. 사고 과정을 말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틀렸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결론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는 방어를 부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정리 중이라고 봐도 될까요? 결론 압박이 사라지면 우기기의 필요성도 줄어들어요. 상대는 지금 당장 정답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장을 상황으로 바꾸는 겁니다. 당신은 이 입장이잖아요. 대신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해요. 입장이 아니라 맥락을 이야기하면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는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게 되거든요. 실제로 한 실험이 있었어요. 같은 내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당신 의견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후자의 방식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결국 의견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는 종종 우기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그런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할 때, 그것도 모르냐는 반응을 보일 때, 중간 의견을 허용하지 않을 때,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뿐이에요. 아는 척하거나 침묵하거나. 그리고 아는 척이 반복되면 그게 우기기가 됩니다. 회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상사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능해 보이거나 준비 안 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척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우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기는 사람은 이기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작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건 더 강한 논리가 아니라 더 안전한 대화 구조입니다. 모든 우기기를 받아줄 필요는 없지만 모든 우기기를 성격 문제로 치부할 필요도 없어요. 다음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틀릴까봐 두려운 걸까? 아니면 정말 설명이 필요한 걸까? 이걸 구분하는 순간 대화는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